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KPX 케미칼이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시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호재로 보느냐, 네, 악재로 보느냐,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호재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물적 분할 아닌 인적 분할이라는 거니 주주에게 플러스 요인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그보다도 제가 볼 때는 KPX 케미칼이 주가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그 수를 좀 썼다. 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주가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KPX 케미칼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은 이 수급이 변할 수 있고 재료가 자꾸 그 변하는 재료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판단을 할 때도 수정 가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 이제 장중 상황에서의 그 변화된 정보나 판단,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PX 케미칼 이렇게 문자를 주세요. KPX 케미칼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KPX 케미칼은요. 우레탄 부분하고 전자재료 부분이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레탄 쪽을 이제 90% 정도 이제 비중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고요. 네, 전자재료 쪽은 이제 10%쪽 부분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전자재료 쪽은 이제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분할되더라도 상장이 되는 건 아니고 매출 여건 갖춰지면은 이제 나중에 상장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외관적으로 봐가지고는 야, 내가 상장 기업을 샀는데 하나는 비상장으로 되는 것은 참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죠? 물론 10% 비중이기는 합니다만. 그죠? 그럼 100주 갖고 계시다면 뭐 90주는 우레탄으로 받고 10주 정도는 비상장으로 그 새로 신설되는 회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외관상으로 봐서는 뭔가 좀 비상장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이 전자재료 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반도체 쪽 모멘텀이 있습니다. 반도체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지금 KPX 케미칼이 여러분 PBR이 3배, 0.3배예요. 0.3배. 엄청 저평가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 그 케미칼 부분 때문에 좀 저평가 받는 측면들도 없지 않은 거예요. 화학 섹터가 좋지 않았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이 반도체 재료 쪽이 따로 뛰어서 이제 비상장에서 상장이 되게 되면은 그 효과는 이쪽의 그 주가 그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 시세도 붙는 데다가 또 전자 재료 쪽이기 때문에 전자 재료 쪽 업체가 뭐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PBR 0.3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충분히 위쪽으로 뻗어나갈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권이 이제 50,622원이니까 일단 뭐 그 가격에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사달라, 매수해달라. 뭐 이렇게 보상을 이제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KPX 케미칼이 그냥 이대로 시총 2,398억인데 시총 한 2,500억 되는데 이게 이제 PBR 0.3배수일 때예요. PBR 1배수만 가도 한 8천억 정도 그 정도의 시총은 사실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배당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많이 주잖아요. 배당. 예,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적 분할한다고 놓쳐서는 안 될 종목으로 저는 봐요. 현금 배당도 작년 같은 경우 3,250원씩이나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가 대비 배당률이 6%예요. 요즘 뭐 금리도 약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배당률은 엄청난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재료 쪽이 그간의 그 평가를 못 받았죠. 네, 이 부분이 돋보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분할하게 되면. 네. 그걸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전자재료 쪽 하고 케미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전자재료 쪽이 상당히 위쪽으로 좀 튈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화학 섹터가 약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만큼 어떤 그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지금 이제 KPX 케미칼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자, 좋은 점 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매수 청구권 행사를 나중에 하게 되실 경우에 그 뭐 100주 했다고 해서 뭐 100주가 다 매수 청구권이 이게 다 성사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경쟁률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양도세 같은 경우도 한 22%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변수가 또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수정 판단이 필요하면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양상으로 봐가지고서는 전자재료 쪽을 떼어내서 지금 당장 비상장이더라도 나중에 상장했을 때 이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단을 KPX 케미칼에서 내렸다. 주주한테 결코 크게 마이너스가 될 그럴 사안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그 속속 들어오는 히든 정보나 다른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전번으로 KPX 케미칼 이렇게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보완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필요가 있죠. 네, 거기서도 좀 더 빠른 정보와 히든 정보 드릴 수 있어요. KPX 케미칼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보완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꼭 문자를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 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 번 정도 주는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건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